임 원장님. 네. 조금 전에 작심삼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 금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다음 아이템 금연입니까? 네. 애연가로서. 저는 사실 금연에 실패한. 나 그래서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랄까, 의지박약합니다. 지금은 아니, 사실 찌는 담배로 바꿨어요. 그 애기 둘째 낳고 나서는. 둘이나 있으셔서. 담배 냄새 나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찌는 담배, 냄새 안 나는 담배로 바꾸긴 했는데. 네. 그래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안 세웠어요. 세웠으면 아마 성공했겠죠. 네. 이것도 포인트예요. 아니 이게 금연은 기다려줘야 돼요. 뭘 기다려요? 무조건 흡연한다고 해서 담배 끊으십시오 해갖고는 절대 성공 못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금연할 마음의 준비와 그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버리면 이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위해성 등등등 동기부여만 해줘야 되고요. 끊으십시오라고 단정적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담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임 원장님이 찌는 담배 얘기하셨잖아요. G 아나운서 팀에서도 찌는 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예, 관련형 전자담배 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위안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연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몸에 실제로 이렇게 불로 붙여서 피우는 담배보다 건강에 별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도 그게 참 연구마다 너무 결과가 달라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트렌드, 애연가들의 새로운 트렌드, 건강을 좀 생각한 그런 선택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더라고요. 임 원장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보실 것 같고. 그렇죠.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관련형 담배에 대한 위해성 논란 네. 아주 치열하죠. 네. 우선 식약처부터 조사가 들어가서 연구가 좀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위해성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일반 담배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전 좀 높아 보여요. 본인이 피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은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트렌드가 되면서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폭발적이에요. 저도 줄을 1시간 정도 사서 샀거든요. 처음에 살 때.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담배가 초기에는 뭐 매진이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인기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소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 형태예요. 이게 연기 담배 냄새가 안 나잖아요. 조금 나기는 해요. 근데 네. 비행기에서 피고 사진 셀카 찍고 비행기에서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올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한 분 적발됐잖아요. 작년에 11월쯤인가. 네. 예. 근데 지금 관련형 전자담배도 비행기에서 피울 수 없게 돼 있나요? 그럼요. 그렇죠.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냄새 안 난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 막 사진이 올라오고 했어요. 다들 그럼 진짜 비행기에서 펴도 되냐 대박이다라는 뭐 표현들이 나왔었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관련형 담배의 인기를 촉차지할 수 있게끔 지금 트렌드가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실내 밀폐에서 바람만 살짝 하면 이제 냄새가 빠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피기 시작하는 지금 트렌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사이드 스트림, 그러니까 간접 흡연 그 정도가 줄긴 줄었을 테지만 그래도 호흡 중에 끼견자의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숨에도 담배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없다고는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담배에 대한 간접 흡연도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이 관련형 자체는 그것까지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 밝혀진 게 없는 게 사무실에서 피우고 하다못해 항공기 안에서도 셀카까지 찍으면서 피우고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항공기 안에서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항공기 안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피우시다 걸리면 벌금 100만 원이랍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이라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자담배보다는 낫겠죠? 전자담배는 맨 처음에 전자담배니까 건강에 괜찮아라고 했다가 결국 알아보니까 니코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도 그렇고 불로 피우는 담배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 그 여러 가지 위해 물질들이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좀 뜸해졌더라고요. 전자담배. 그래서 액상형이죠. 그러니까 네. 전자담배의 권련형은 우리 담배잎처럼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찌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네. 액상형은 물로 된 걸 갖다가 증기화 시켜가지고 네. 빨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담배죠. 그거는 니코틴 무슨 원액처럼 이렇게 팔던데요. 그렇죠. 맛을 네. 다르게 해가지고 막 뭐 복숭아 맛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해성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또 퇴출이 됐고요. 네. 2세대로 이제 권련형이 뜨는 거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살아남는 거고 사회 인증 시스템에 의해서 X가 되면 또 그냥 담배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형 전자담배를 금연의 전 단계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한 단계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끊을지 아니면 다시 옛날 담배로 돌아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런. 여튼 그래서 이제 찌는 담배 얘기를 나눠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담배에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금연학회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 담배와 이런 아이코스 찐 담배를 비교했을 때 보건의료 지표,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나 여러 가지 암들 아니면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권고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트렌드이고 그냥 담배보단 좀 낫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계시는 건데 연기 피해도 좀 덜하고. 예, 저희가 의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간의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특히나 담배 회사에서 이거는 뭐 유해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 물질이 방출이 되고 있고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건강에 어떻게 위해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권고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권고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거라고 한 거죠. 예, 아유 무서워라. 네, 아유 무서워라. 예, 무조건 끊으시는 방향으로 우선 금연 클리닉에서는 권고를 합니다. 네, 좋네요. 이제 나중에 금연으로 딱 얘기가 넘어가기 좋게 신 교수님이 얘기를 전해주셨네요. 나중에 임 원장님 꼭 구체적인 계획 세우시면 공개해 주세요. 네. 네. 흡연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흡연은 우리 몸의 그런 폐암과 여러 가지 질병과의 관련성이 아주 명백합니다. 비만도 명백하잖아요. 만성 질환으로 가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금연 강사할 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흡연을 하다가 금연을 하면은 비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을 잡아라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흡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비만은 다 때려잡아야죠. 그만큼 뭐. 흡연할 때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우선은 금연을 해야 한다가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회사를 올 때 여의도를 거쳤어야 되고요. 또 상암동에 보면 저희 SBS 프리즘 타워가 있어서 거기 일하러 좀 종종 가거든요. 상암동도 가면 거기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여의도에 이런 금융 계통 그 회사들 많고 상암동에 미디어 관련한 회사들도 많잖아요. 이 두 동네에서 그렇게 바깥에 나와서 담배 피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때로 몰려서 담배를 피우는 동네 그 모습을 자주 못 보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 두 동네는 진짜 흡연자들의 뭐랄까 성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습이 많이 보이던데요. 거기 앞에서 금연 클리닉 열면은 장사 잘 되겠네요. 끊었다 다시 피우고 끊었다 다시 피우고 그러실 것 같은 또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쉽지가 않죠. 보통 금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배값을 한 2배로 올려요. 우선. 이런. 영국 가서는 영국이나 이렇게 담배 가격이 비싼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담배를 못 사서 또 끊고 안 피게 되더라고요, 또. 본인의 경험이 단기간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그 아이땡땡도 한번 올랐고 값이 올랐고 또 오를 거예요. 29일에 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담배 부담금이 또 오를 건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담배도 건강 형평성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저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좌절스럽게도 우리가 2,500원에서 4,500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0%에서 30%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올해. 흡연율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요, 담배 한 갑에 13,000원, 15,000원 하기 때문에 비싸서 못 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담배 규제 정책이 있고요. 그 FCTC라고 그 WHO 산하의 그런 규제 기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규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아이코스에서도 그러니까 담배 경고문을 삽입 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담배값에 그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좀 나빠진 사람들의 사진을 올려서 약간 혐오스러운 사진을 올려서 금연율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건강 아직도 되어 있죠. 네, 그거는 근데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아주 혐오스러워서 약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무덤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효과도 다시 그냥 리바운드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면 광고로 가야죠. 지금은 30%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좀 무섭다. 제가 흡연자면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임원장님이 눈치를 살살 약간 눈치 보고 계셔. 눈길을 피하시면서. 아니 근데 팟캐스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막상 금연 클리닉이나 비만 클리닉 오면은요, 동기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강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그래야지 계속 오십니다. 못 끊어도 오시고요. 담배 피우는 걸 칭찬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줄였으면 칭찬하고 그리고 못 끊었어도 병원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계속 칭찬을 해드리는 게 그런 인지행동 치료요법. 참 속상하다. 비만도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담배도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끊게 만드는 가장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이 담배값을 올리는 거라니. 아니요. 담배 보조제도 있어요. 그래요? 예, 금연치료제. 금연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 그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흡연이나 비만이나 국가가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국민들은 다 건강 형편성, 그러니까 소득 계층의 상관없이 건강할 권리가 있잖아요. 저소득층 주머니를 털어서 그 나라 국간 채운다 이런 반감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럼 그렇다고 술, 담배 다 없애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그런 나라가 있죠. 뭐 싱가포르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쪽 뭐 브루나이나 이런 데 가면 술 못 먹어요. 그럼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서 들어올 때는 맥주 6캔. 밖에 못 가져와요, 1인당.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먹고 온다니까요? 근데 나라에서 그걸 강력히 하면 사실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과도하지 않고 적당한 선을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피긴 피되 어렵게 만들고, 그 선을 좀 해야지 사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할 사람도 다 할 거니까. 음지에서. 조금 더 넓게 장기간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질 거고 그리고 중년, 노년층 됐을 때 훨씬 더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료비 절감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거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담배를 팔아서 또 세수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의료 서비스 그 값을 좀 덜 나가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뭐 비교할 수는 없고요.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양쪽 다. 예. 그 방향성은 명확하고요. 정부가 가야 되는 방향은 특히 보건의료의 정책에 대해서는 WHO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있거든요. 저렇게 하는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끊으시면 돼요. 네. 의지를 보여주시고 세세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우시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본인의 말이 본인의 발목을 잡았어요. 영향력 하에 있는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은 담배를 많이 끊었고요. 또 체중도 많이 감량했습니다. 이런 지금 신 교수님 얼굴 표정만 봐도 담배 못 피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담배 레이저 피우지도 나와요. 않는데 약간 무서워요. 레이저 지나갔다 레이저. 네. 또 절 잠깐 쳐다봤거든요. 슝슝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번에 걸크러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여자 이국종인가요? 얼굴은 왜 빨개지세요? 임 원장님.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임 원장님 약간 긴장하셨어요. 긴장하셨어. 예. 더군다나 지금 마주보고 계시거든요. 저희 녹음하는 그 책상에서 신 교수님이랑 임 원장님이랑 마주보고 계시거든요.